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 생기부의 사례를 가지고 수상과 창체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상 경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상은 2023 학년도까지만 한 학기당 한 개씩 반영이 됩니다. 2024 학년 지금 현재 고2부터는 수상 경력은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학년 이후부터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은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올해 고3만 반영이 된다라는 거 알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수상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이거는 입학사정관들도 얘기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수상을 선택하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요 수상 경력을 세울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수상 경력을 일단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을 일단 우선으로 잡았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로와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진로 활동에서도 그다음에 세특에서도 자율활동에서도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로 수상까지 있으면 퍼펙트하다. 저는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진로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수상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진로와 관련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잡는 건 학업 역량이에요. 진로와 관련된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이과인데 과학 경시대회 또는 수학 경시대회 아니면 영어 경시대회에서 수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우선 보고요. 가급적 배제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교과 우수나 또는 우리 모범상, 선행상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게 없을 때 선택하는 거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수상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큰 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수학이 등급이 안 좋아요. 그러면 수상에서 어떻게든 수학과 관련된 대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학이 부족한데 수학을 내가 열심히 탐구해서 뭔가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게 있으면 그거 넣어야죠. 근데 그거보다 진로 역량에서 더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수학 등급이 매우 좋은데 굳이 수학 대회를 수상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에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있으면 그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나의 진로와 관련된 것은 등급이 장려고 참가자 수도 얼마 안 돼요. 자, 근데 나의 진로와 무관한 100일장, UCC 제작 대회, 어떤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은 근데 이런 거에서 최우수상을 탔고 등위도 높고 참가 인원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친구들은 실은 고민을 하거든요. 솔직히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위가 높고 참가자 수가 많은 게 수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로와 무관한데 등위가 높은 것과 내 진로와 관련됐는데 약간 등위가 낮고 참가자 수가 적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모두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학사정관들의 컨퍼런스라던가 설명회 하실 때의 내용을 들으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 이 친구의 수상 경력을 보면 1학기 때 지금 있는 경력이 과학탐구대회, 그 다음에 표창장, 드론 날리기 대회, 예술제 시야 부분이 있고요. 금상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떠한 계열인지 모르겠지만 1학년 1학기 때 수상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아이가 컴공이나 기계를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도 과학탐구 대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과학탐구 대회는 진로 역량도 학업 역량도 둘 다 우수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마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지금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있고 독후감 쓰이기 대회가 있습니다. 최우수상이고 작년인데 이게 동일하게 둘 다 최우수상이었다고 하면 문과든 이과든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꼭 컴공 아이들에게만 유리하냐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되고요. 사회과학 계열을 가는 친구들도 독후감 쓰기 대회보다는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쓰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창체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번째에서의 첫 번째는 자율활동입니다. 저희 보통 자율활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주 우수하지 않은 나열식 생기부라고 하면 이 아이가 학급에서 맡은 역할, 이게 반장이나 부반장일 수도 있고 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 도움이라던가 또는 칠판 지우는 도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체험학습이 병렬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학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평등 교육, 소방안전교육, 자살예방교육, 이러한 학교가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 아이가 성실하게 이수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자율활동이 보통 저한테 생계부 오는 친구들의 80%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좀 좋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 교육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주어진 학교 프로그램이죠. 다문화 교육을 하고 나서 본인이 다문화와 노인 집단의 미디어 소외 연구라는 과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 미디어 소외 집단이 늘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다문화 집단과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를 보면 직접 찾아가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탐구의 결과 본인의 탐구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가설이 지금 입증되는 형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탐구 주제, 그 다음에 탐구의 구체성, 탐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고요. 마지막 맞춤형 콘텐츠와 보편적 콘텐츠라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안을 하는 것까지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과 친구들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각보다 소외된 노인들이 많음을 알게 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게 됨, 그런 걸 저희는 보통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된 것들을 조금 더 좋은 의미의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로와 관련된 진로 역량,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성까지 충분하게 보여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도 이게 성장 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율활동에서 보이는 하나의 요소인 리더십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생계부를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등급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원하는 학교의 미디어 계열을 한 번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계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일단 3개의 활동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소비자의 태도를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한 거 하나, 무관심과 미디어를 주제로 한 활동 하나, 마지막 언론의 양명성을 주제로 한 활동 하나, 이렇게 해서 3가지의 지금 활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셜미디어와 소비자의 태도를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한 뒤 현대사회와 연관시켜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현대사회의 특징과 연관시켜서 발표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좋은 형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주제는 무관심과 미디어를 주제로 6개월간 미디어 내에서 무관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준비해서 스스로 강연을 했고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미디어로 알리는 소외 집단이라는 주제로 캠페인도 개최했고요. 미디어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기본적으로 매우 우수한 활동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언론의 양면성을 주제로 악마의 편집과 그 악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를 들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 있지 않고 깊이 있게 주제에 대해서 탐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 있게 탐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요 세 번째 활동은 그냥 쏘쏘 정도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요 활동이 매우 좋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활동을 지우고 세 번째 활동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자수를 이쪽으로 보내는 활동을 제안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안은 구체적으로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악마의 편집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교과목과 연결시켜서 판단을 하도록 컨설팅을 해줬을 것 같아요. 이게 사회문화 과목에서 대중문화 쪽에서 어떠한 이론 또는 어떠한 현상과 관련돼서 엮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조금 더 교과목과 연계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자수의 변화를 했었더라면 조금 더 완벽한 동아리 활동이 되지 않았을까. 이걸로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줘야 하는 건 내년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 활동 하나가 자소서를 대체해야 합니다. 자소서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 활동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간략하게 들어간 것 뿐이에요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2 친구부터는 없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매우 좋지만 조금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생기부의 동아리 활동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진로 활동입니다. 활동을 보면 첫 번째로 진로 검사가 들어가요. 진로 검사로 한 3,400자 쓰시는 학교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MBTI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쪽의 성향이 있고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다라는 것을 3,400자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체험, 그 다음에 전문가 강연 이런 게 한 2개에서 3개가 들어가요. 이게 700자로 나열이 되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 진로 활동은 학종을 쓰기에 좋은 활동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생기부의 서술을 갖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 친구는 제가 일반고의 진로 활동으로 가장 퍼펙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례를 지금 갖고 왔는데 보시면 학교에서 학술제를 했어요.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러니까 탐구 동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 소득 불평등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탐구 주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의 문과 친구들이 소득 불평등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제법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 소득 불평등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선정함은 같은 내용이지만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통계 포털 통계 자료를 통해 어떠한 탐구 자료를 갖고 탐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지금 탐구를 했는지 탐구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역별 인프라 지원 비용의 격차와 구축 정도가 비속화도 현저히 낮음을 입증을 하여 지역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단을 창설을 하고 몸소 실천을 함으로써 공동체성까지,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 가능성까지 매우 우수하게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례를 보시고 어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서울도 아니고 대치동도 아니어서 이렇게 안 만들어주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방의 정말 일반고 사례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활동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로 활동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생기부이니 이것 갖고 우리 학교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해봤자 학교에서 안 써줘. 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진로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창체 활동의 네 번째는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식미를 갖추는 수준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기준적으로 볼 때 봉사 시간이 1, 2, 3학년 합쳐서 40시간에서 45시간을 넘어가고 그중에 개인 봉사가 있으면 더 좋다. 그러나 그게 없어도 어쩔 수는 없다. 물론 교대, 메디컬 계열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의 지속성이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일부 계열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로 올해는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으로만 드리고 봉사활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기부 토바보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생기부의 요소 중에 창체 활동과 수상 경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창체와 수상 중에 잘된 사례가 왜 잘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특과 행특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생기부 토바보기는 할 것이고요. 계열에 나눠서도 할 것이고 과목의 잘못된 사례, 잘된 사례로도 비교를 해볼 것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터이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이신 거 알 것이고요. 감사합니다.